안녕하세요. GTAL 32 to 65.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솔입니다. GTAL라는 시험이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GTAL가 좀 생소하다. GTAL를 선택할지 토익을 선택할지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해결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TAL라는 시험은 국가공인 영어 시험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영어 대체 시험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승진, 졸업 인증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문법, 청해, 독해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법은 총 26문항, 청해 26문항, 독해 28문항으로 총 80문항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은 여기에 각각의 영역별로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청해 영역은 반드시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GTAL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기초가 없어도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점수를 얻기 쉽다. 세 번째, 준비 기간이 짧다.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는 뭐야, 저거 사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어떻게 영어를 기초 없이 하지? 그리고 점수를 얻기가 어떻게 쉬울 수가 있을까? 영어 시험인데. 준비 기간이 어떻게 짧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공통적인 원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문법 시험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능하게 된 건데 GTAL에는 문법 영역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단서를 찾아서 바로 답을 고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가 없어도 단서 찾기만 잘하시면 되는 거고 점수를 얻기가 따라서 쉬워지는 거고 준비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자, 조금 궁금하기 시작하죠? 그럼 GTAL하고 토익 중에서 어떤 시험을 선택할까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토익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시험이지만 GTAL는 이제 막 인기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겠죠, 당연히.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만 딱딱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항수하고 시간을 한번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자, 먼저 GTAL는 문항수가 80문항을 90분 안에 풀어내는 거예요. 시간이 더 많은걸? 자, 근데 토익은요. 200문항을 벌써 부담스럽다. 이거를 120분 만에 풀어냅니다. 문항수가 더 많은걸? 여기만 봐도 약간 부담스럽죠. 토익 시험보다는 GTAL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문법 부분인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문법이 GTAL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범위만 공부하시면 되고 난이도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GTAL라는 시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문법만 공부를 하실 거예요. 나머지 청해와 독해 같은 경우는 반타작 이상 혹은 반타작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반면에 토익은 문법 부분이 광범위하고요. GTAL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GTAL가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거고 토익이 좀 더 길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라도 GTAL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 교재 이름이 뭐예요? GTAL 32 to 65예요. 그럼 32점부터 65점까지라는 건데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구 점수가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무원은 32점, 경찰은 43점, 그리고 공무원은 65점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점수를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 그에 맞춰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가장 높은 점수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공무원 65점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점수를 따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처음부터 강조한 게 무슨 파트예요? 문법 파트예요. 문법 파트. 우리 문법 파트는 저랑 공부를 하실 거면 다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문법을 총 26문항인데 23문항을 맞출 거예요. 혹은 그 이상을 맞춰낼 겁니다. 맞추는 방법은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92점. 가능해요. 저랑 공부하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독해와 청해에서는 반타작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독해는 한 문제만 더 맞읍시다. 반타작에서. 그렇게 하면 53점, 그리고 청해 50점. 그래서 총 평균치를 나눠보면 65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맞춰주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만약에 군무원인데 65점 필요 없고요. 32점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 여유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럼 앞으로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왜? 여기서 점수를 다 따낼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이 아까 총 26문항이라고 했죠. 근데 이 중에서 단서 찾기로 풀어낼 수 있는 문항 수가 무려 24문항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요구하는 문항 수가 2문항 정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유분 2문항 드릴게요 했던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정말 단서, 답, 단서, 답, 단서, 답 이렇게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GTF 시험 문제를 보고 문법 파트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수문 단어 찾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기 아시죠? 숨은 그림 찾기는 어때요? 그림을 보고 숨어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왜? 숨어 있으니까. 근데 GTF 문법 시험은 안 숨어 있어요. 너무 잘 보여요. 그 단어를 찾아서 정답을 골라내는 그런 단서 찾기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쉽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가정법 6문항, 슈드 생략 3문항. 제가 이거를 1번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 이유는 가장 점수를 받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공부했을 때 다 맞출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 부분 먼저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들 더 빨리 점수 획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시제, 준동사, 관계사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동사와 연결사 부분을 제가 맨 뒤로 빼놨는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해석 2문항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조동사에서 한 문항 정도, 연결사에서 한 문항 정도가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읽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안 읽어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 2주 만에 다 이 교재를 마무리를 하실 건데요. 수업 영어,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장기간 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굵게, 짧고 굵게 확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지 제가 계획을 짜드릴게요. 자, 문법이 총 6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문법은 이론과 기초문제, 실전문제까지 다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저랑 공부하실 때 한 챕터씩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하면 며칠 만에 끝나요? 6일 만에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2회차는 복습을 하실 겁니다. 자, 복습하면 또 한 챕터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며칠 만에 끝나요? 6일 만에 끝나요. 그럼 총 며칠? 곱하기 2 해보세요. 12일이 걸립니다. 그죠? 자, 그래도 조금 남았다. 그 남은 이틀 동안은 3챕터씩 마무리를 할 겁니다. 복습은 좀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3회차, 3회독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법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법에서 다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나머지 파트, 청해, 그리고 독해 부분은 기본 실력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 실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독해와 청해를 풀려면 뭐가 필요할 거냐? 어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 기출문제들을 기반해서 잘 나오는 어휘들을 선별해서 이 어휘를 구성했습니다. 이 정도의 어휘는 반드시 외우고 가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독해와 청해 파트를 잘 풀어낼 수 있다라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 8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하루에 한 챕터씩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거고요. 어휘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빨리 공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저랑 약속해 주셔야 돼요. 하루에 한 챕터씩 공부하겠다라는 거 약속해 주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회차 돌아갈 때 2개 챕터씩 하시면 되고요. 3회차 돌아갈 때 4개 챕터씩 해서 총 이것도 3회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해 모의고사가 부록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시간 맞추기 연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다 해결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저는 1강에서 뵙겠습니다.